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경제TV 와원의 파트너 이상로입니다. 자, 우선 이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 메가트렌드에 대한 의미는 다들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강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주식. 돈 버는 게 어려운 이유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수익이 나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식이고요. 거기에 첫 번째로 먼저 투자 심리와 대중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어때요? 뒤에 그림을 보면 펭귄들이 있다, 그죠? 막 펭귄들이 엄청 많은데 펭귄들이 지금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펭귄이 자, 뛰어내리자마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뒤에 있던 펭귄들도 갑자기 우수수수수수 다 뛰어듭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펭귄 효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펭귄 효과가 주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뒤에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주가 자체 화천기계라는 종목이었고, 자, 주가가 어때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다가 한번 크게 오르죠.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죽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서부터 붙여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정말 좋은 기업이었다면 우리가 미리 사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누군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이렇게 달려들까? 자,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꾸준하게 늘어나죠. 바로 이게 대중의 군중심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많이 사지 않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거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뒤에 펭귄 효과가 이런 급등주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는 누구의 물량일까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체결량인 어차피 누군가를 팔고 나오는 거니까 파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펭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이번 양대의 효과인데요. 사실 이 양대의 효과는 뭐냐? 우리가 뒤에 보시면 양들이 많지만 이런 양치기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한쪽으로 계속 몹니다. 그러면 양들이 한쪽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들 이쪽으로 가는데 본인 혼자 이쪽으로 가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이 좋다고 얘기할 때 내 혼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이 나쁘다, 이 기업 사면 안 된다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공포 심리를 극복하고 사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 그것이 바로 양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가 추이가 있는데요. 자,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힐 수 있겠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뭔가 반응이 나오겠다. 라고 하지만 자, 어때요?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고가에서는 와, 다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중에 대한 심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심리가 중요하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들은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서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30에서 60명은 돈을 조금 벌거나 또는 조금 잃거나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거고요. 주식도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그런 투자 심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남들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바로 역발상의 기본이 바로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녹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전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적용 사례가 나오는데, 자, 정말 이 그림이 별거 없는 그림이 됩니다. 뭐 대통령이 인생의 첫 펀드는 바로 필승 코리아 펀드를 가입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바뀌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 그림 바로 GFI 이론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한 정보가 메커니즘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런 막대한 정보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도 잠깐 보시면 바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 날, 거래 재개가 됐는 날 뉴스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7시 1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 9분까지 약 23개의 뉴스가 나옵니다. 내용이 어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좋다, 목표가를 올려야 된다, 이 기업이 정말 좋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봐야 된다. 이런 정보를 받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거를 그냥 받아야 되냐? 이게 정말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만큼의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또다시 8시 50분까지 또 23개의 뉴스가 또 나옵니다. 또 내용은 어때요? 앞서 나왔던 내용과 중복되죠. 좋다, 이 기업을 지금 봐야 된다, 긍정적이다, 지금은 봐야 된다, 상승 기대감이 있다, 거래재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좋은 얘기들만 계속 포장합니다. 이 뉴스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정말 좋은갑다. 지금은 우리가 한번 접근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장 시작 전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총 장 시작 전에 몇 개 나왔습니까? 총 46개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로 가서 볼게요. 또 나옵니다. 9시 9분까지 또다시 23개가 나옵니다. 다음 주 또 볼까요? 또 나와요. 9시 30분까지 엄청난 뉴스 또다시 쏟아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좋다는 얘기가 쏟아집니다. 10시 56분까지 총 6판. 그리고 우리가 뭐 계산을 5판이죠. 계산해 본다면 뉴스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럼 한 112개 정도 뉴스가 현재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뉴스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개인 투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도 이걸 한번 사봐야겠다. 왜? 좋다니까. 거래 재개가 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장이 딱 끝났어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팔았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럼 누가 샀는 걸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만 샀다는 거죠. 막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현혹되게 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팔고 나가는 이런 습관적인 형태가 상당히 주식시장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때요?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때 이후에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는지. 자,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에 속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손실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주식 주포와 함께 쓰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같이 보시면 뒤에 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면 되냐?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에 대한 계산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계속적으로 되겠죠.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실적이겠죠. 근데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문제는 실적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식도 복잡하고 그리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영업이익을 넣고요.
여기에 주식 발행수를 넣고 여기에 주가를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분기 실적을 넣었을 때 실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분기에 대한 누적 수익적을 넣었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 2분기에 반기 실적을 넣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결산 실적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넣으면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만약 3분기가 누적을 본다면 이걸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뒤에 그림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앞에서 나왔던 자, 여기 똑같이 이런 영업이익과 주식 발행수 주가가 어디서 보고 넣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먼저 영업이익에 보시면 7.7이 나옵니다. 자, 요걸 넣으면 돼요. 요걸 입력하시면 돼요. 요걸 넣으면 이제 분기 실적이 되는 거겠죠. 누기를 넣으면 바로 3분기 누적 실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위가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7조 7천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조 7천억을 앞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자, 바로 주식 발행수였죠. 자, 발행 주식 수를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가 적혀 있는데요. 우선주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우선주는 지워요. 자, 우선주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보통주가 있는데 보통주에서도 단위 뒤에 세 자리는 지웁니다. 이것도 지워요. 자, 이것도 지울게요. 그럼 앞에서 5, 9, 6, 9, 7, 8, 2 이것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5, 9, 6, 9, 7, 8, 2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7조 7천억도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 주가, 요 기업이 이제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지금의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바로 5만 700원입니다. 똑같이 5만 700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5만 700원을 입력을 해서 자, 어떻게 보이냐? 자, 이렇게 5만 700원을 입력을 하면 바로 분기 실적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기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현재 삼성전자라는 기업인데 이번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PR 밴드로 봤을 때 몇 배 정도에 해당하느냐. 그럼 여기에 계산 결과가 나왔죠. 9.8배 정도에 해당한다. 분기 EPS는 5,159.32다. 그럼 우리가 흔히 PR 밴드를 제조업 같은 경우에 약 8배, 10배 정도를 매기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손쉽게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정주가 계산기고, 여기에 영업이익과 주식 발행수 그리고 주가만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바로바로 도출된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실적 시즌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과 주식 발행수 그리고 주가를 넣었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분기 EPS, PR, 그 적정 주가가 이렇게 도출되는 걸 보셨는데요. 그러면 3분기에 한 번 더 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기 누적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조 5,300억이죠. 20조 5,300억. 이걸 똑같이 또 적어줍니다. 20조 5,300억을. 그냥 적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20조 5,300억을 적고 앞서 봤던 대로 주식 발행수를 똑같이 적고 그리고 현재 주가를 똑같이 적고, 그러니까 여기에 3분기까지 누적되는 EPS와 그리고 1년 동안을 나눴을 때 PR은 몇 배냐? 자, 11.6배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아직까지도 비싸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이 가격대 전후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적을 곧장곧장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되는 주가를 매길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적정주가 계산식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제가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주가 반등 계산기에 대한 건데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도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 전화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실전으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 주가 받는 계산기, 거기에 따른 성립 조건이 먼저 존재를 하는데, 자, 일단은 세력에 대한, 바로 주포에 대한 반등이 얼마까지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포가 이탈이 나오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뭐 그런 부분 자체를 뉴스나 또는 거래량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공개방송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락하는 중간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파동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락을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반등을, 뒤에 올라오는 이 반등을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락이 나타나고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군은 제의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주가 받는 계산기 성립 조건이 몇 가지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공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3S 같은 기업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주가 받는 계산기에 대한 활용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이런 주가 받는기에 대한 계산 방법은, 자, 일단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죠?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상단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세가 시작됐던 부분과 그리고 하락을 했던 부분, 이 가격대를 적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런 99,101원을 적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57,498원을 같이 적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기업이에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반등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여기에 앞서 있던 가격을 적고, 그리고 밑에 또 저가에 있는 가격을 적어요. 그럼 거기에 반등 최소 구간과 최대 구간이 이제 도출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표시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첫 번째 1차적인 목표가까지 가격이 올라오죠. 그죠?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2차 가격대, 바로 83,200원. 앞에 그림 볼까요? 바로 여기에 나왔던 이 83,200원까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 돌파를 할 수 없죠.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이런 기준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차트만 본다면 어때요?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선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상무 전문가가 여기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하고 다음에 올라서 2차 이익 실현을 하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미리 우리가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삼성전기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이죠. 다 아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자, 최고 여기에 있는 이 가격 127,500원과 그리고 저가에 있는 이 가격대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것을 쓸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쉽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성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성립 조건을 성립하는 종목만 가능합니다. 그 성립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립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계산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고가 권역과 그리고 하단에 저가 권역까지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럼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죠. 그 가격대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럼 요 104,000원대, 그리고 113,000원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자, 주가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데, 자, 1차에 대한 목표가 얘기했죠.
그 상단에 있는 2차에 대한 목표까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기준선 자체가 우리가 없다면, 이 선이 없다면 이것을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거든요.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까지만 선이 없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이 차트만 본다면 여기서 갭 뚫어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 가격, 주가 받는 계산기로 도출되는 가격이 상당히 저항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이 자, 앞에서 봤던 이런 자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이 자리 돌파하지 못하죠. 바로 2차 기준 가격에 머물고 주가 또다시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위치에서 또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상당히 어려운 짓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자리를 나중에 강하게 양봉으로 거래량 시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추세가 성립하는 거지, 지금은 추세가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삼성출판사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서 이 자리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요. 여기 9,600원이죠. 여기 요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이 나오는데, 자, 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겠죠. 그러면 앞서 봤던 13,4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15,900원에 대한 저항이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밑에 거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 2차까지 올라왔는데요. 2차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 이 화면을 잠깐 보세요. 이 화면.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왜 여기에서 이평선이 없는 자리에서 왜 이런 지지가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차트만 봤을 때 여기에서 왜 여기까지만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것이 주가 반등 계산기에서 1차 목표가 되는 자리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2차 목표가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바로 1차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기준을 잡아서 봤을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고점 화살표, 이것도 함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자, 고가 권역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로 볼 수 있고, 뭐 우리가 조금 유명한 대형주도 같이 한번 보면 뭐 최근에 뭐 LG화학 같은 것들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화살표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고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가 올라왔을 때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지금 화살표 시그널이 떴는 자리가 바로 고가 권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이것도 이제 뭐 SFA 이런 종목군인데, 자,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죠. 이런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참고해서 우리가 주식을 쉽게 좀 더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강한 놈과 더 강한 놈, 바로 인생 종목을 찾는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보시다 보면 이제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500% 또는 1000%씩 급등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이렇게 크게 급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 공통적인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교육이 상당히 알찬 내용으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공개 방송을 참여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